자, 안녕하세요. 정준환입니다. 전번 시간에 제가 그 초급 또 중급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액으로 투자하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종잣돈을 만들어서 목돈이 생겼다면 결국 부동산을 계속 샀다 팔았다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평생 가져갈 만한 그런 부동산을 사시는 게 좋거든요. 따라서 이번 시간에 준비한 내용은 이겁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상급 단계, 좀 더 부동산을 구체적으로 평생 가져갈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초급부터 시작을 했다면 약 한 10년 정도의 목표를 잡고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신다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자,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의 대부분은 수익형,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수익형 쪽에 무게감을 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 일부 자금은 차익형의 무게감을 둬서 분산 투자 쪽에 그러한 투자 전략을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얘기를 드릴 건데요. 자,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건축 행위를 할 때가 아니고요. 건축 행위를 한다라는 건 말 그대로 뭐 신축을 짓거나 리모델링 이런 부분인데 이건 건축 행위를 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례로 보면 일반 매매라든가 경매 뭐 이런 쪽으로도 매입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건축 행위를 안 하는 부분인데, 자, 그러면 현 시점에서는 거주와 일부를 전세라든가 월세로 놓는 전략을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뭐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파트를 매각하실 분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아파트에 거주하시면서 매입하는 그런 어떤 꼬마 빌딩에는 거주를 안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참고로 할 거는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뭐 10억이다라고 한다면 월세를 놓게 돼서 보증금을 받게 된다면 매매 금액이 현금으로 10억 갖고 있다면 월세를 놓게 되면 보증금을 많이 안 받기 때문에 한 뭐 20억에서 25억 정도 매매 금액이 가는 걸 투자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내가 10억을 갖고 있고 전세를 가급적 많이 낸다고 한다면 보증금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회수되는 돈이 많죠. 그럴 경우에는 조금 더 매매 금액이 높은 걸 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자면 10억이 있다면 뭐 30억까지 도전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어떤 전략이 될 겁니다. 여기서 제가 핵심을 얘기하고 싶은 건 그 매매 금액이 높은 친구를 매입하는 게 오히려 위치라든가 뭐 부동산에 대한 가치가 높은 거를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우리 시청자분들은 전세를 좀 많이 놓는 그런 전략을 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투자 금액을 극대화해서 자산의 85% 정도는 똘똘한 건물에 매입을 했으면 좋겠고요. 한 15% 정도는 차익형에. 자, 그 이유를 한번 볼게요. 자, 주인이 거주를 하는 상태라고 보고, 즉 매입한 우리 시청자분들이 거주를 한다라고 보고 가급적 전세라는 것들을 많이 놓으면 매매 금액이 높은 걸 할 수 있다고 얘기 드렸어요. 그리고 일부는 월세를 받는 전략인 거죠. 그리고 플러스 내 자산의 한 15% 정도는 차익형으로 이렇게 이제 분산 투자를 해놨을 때 우리는 차익형으로 또 돈을 벌 수 있겠죠. 뭐 한 1억을 투자했더니 뭐 장기적으로 볼 때 1억을 벌었다라고 한다면 1억이라는 돈은 다시 차익형으로 매입을 하고 발생된 수익 1억 원은 전세를 놨던 걸 이렇게 월세로 바꾸는 거죠. 또 1억을 투자해서 1억을 벌었다면 전세를 놨던 거를 다시 월세로. 자,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죠? 온전하게 전세에 놨던 차익형의 무게감을 뒀던 부동산이 수익형 부동산으로 탈바꿈을 하겠죠. 왜? 전체적으로 다 월세가 되기 때문에 월세를 받아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일부 자금은 역시 차익형으로 이렇게 분산 투자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한번 바꿔서 실제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해당 어떤 투자 전략은 일원동에 있는 주택이었는데요. 이곳을 투자를 하게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해드렸던 이유는 건축 허가 제한이 됐던 곳이 해제가 됨으로 인해서 가치 상승을 할 곳을 전략적으로 제가 도움을 드렸던 건데, 자, 그럼 건축 제한이라는 건 뭘까요?
아마 시청자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 건축허가 제한이라는 건 집을 더 이상 지을 수 없게끔 신축행위라든가 무언가 변화를 줄 수 없게끔 하는 것이 바로 건축을 제한하는 것이죠. 자, 볼게요. 자, 이분의 실제 상황은 당시에 실거주용으로 부동산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거주를 일부는 하고 싶었던 거죠. 여유자금은 한 6억 정도의 자산을 갖고 있었고 당시의 연령은 53세였습니다. 희망투자 상품은 뭐 단독주택이라든가 다가구주택 이런 것들을 매입하고 싶으셨고요. 희망투자 형태는 실거주 및 수익형, 노후 준비를 위해서 수익형에 대한 부분. 희망지역은 서울권이었죠. 자, 그런데 이제 수익형을 많이 내기 위해서는 단기 임대차가 가능한 것들이 수익률이 상당히 높아요. 다시 말해서 단기 임대는 뭐 이런 거죠. 보증금이 뭐 1억에 100만 원 이렇다고 한다면 1억이라는 보증금을 받지 않고 뭐 한 100만 원에 100만 원 이렇게 이제 단기적으로 뭐 3개월이라든가 6개월 이런 계약들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뭐 통상 한 1억에 100만 원을 받는다면 한 100만 원에 150만 원 이상을 임대 월세로 책정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당연히 월세를 많이 받기 때문에 수익률은 그만큼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분을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건축허가 제한 이런 부분인데요. 이 일원동 같은 경우는 당시에는 건축허가 제한이 돼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2016년도 4월 달에 어떻게 됐냐? 건축을 할 수 있게, 다시 말해서 일원동의 대청마을 근처는 다세대와 연립을 신축 허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풀렸던 거죠. 따라서 이제 건축 행위가 가능했기 때문에 건축을 하게 됐다가 못하게 되면 그 가치가 떨어지지만 건축을 못하게 됐다가 건축을 하게 되면 그 가치는 상당히 올라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매입해드렸던 것이 단독주택에 60평형의 대지에 건물이 75평형이 되는 지층부터 2층까지에 대한 주택을 매입을 도와드렸고요. 당시에 임대보증금은 1억 1,500만 원에서 월세는 480만 원 정도 나온 1987년 꽤 노후되어 있는 주택을 매입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입 당시에 돈이 들어갔던 건 얼마였냐? 약 15억 5천만 원에 재비용이라 하는 거는 세금, 즉 뭐 취득세 이런 것들이죠. 세금과 이자, 중개, 어떤 무언가 매입하면 중개 수수료가 발생되죠. 자, 이런 부분이 들어갔고 대출을 활용했죠. 레버리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그래서 토지가의 약 63% 정도를 매입했고요. 자, 실투자 금액은 한 5억 4,500 정도가 들어간 수익률이 4.27%입니다. 자, 수익률이 높지 않다 혹시 생각하시나요? 이곳을 매입했던 이유는 수익률보다는 시세 차익의 목적을 뒀던 거죠. 보시면 향후의 목적은 이제 신축을 해서 거주를 목적으로 했던 거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신축을 한다면 이런 형태로, 이건 샘플입니다. 신축 형태로 짓게 되면 상가 하나와 원룸 17개, 원룸을 많이 들어갈수록 수익률이 높습니다. 이유는 투룸, 쓰리룸은 전세가 좀 많고요. 방이 많을수록 월세에 대한 어떤 수익률은 상당히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원룸 17개를 계획을 했었고요. 4층에는 직접 거주할 수 있는 형태, 나머지는 3층, 2층, 1층 이런 상태로 또 지층 5개 호수로 해서 17개의 호수로 나눠서 향후 신축할 때 전략이었습니다. 향후 신축 시에는 아무래도 집을 짓기 때문에 건축비라는 게 들어가게 되겠죠. 보시는 것처럼 사업비, 평당 공사비는 한 500 정도. 이 공사비는요 500일 수도 있지만 600, 700일 수도 있고요. 350, 400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 좀 틀리죠. 해서 실투자 금액, 사업비와 대출을 좀 더 많이 대출을 받을 때 토지담보도 있지만 건축자금 대출도 있습니다. 그래서 80% 정도를 보고요. 실투자 금액이 한 12억 3천 정도 들어가는 그런 전략으로 해서 수익률 6.63%로 상당히 괜찮은 수익률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그 지가 상승도 전략적으로 본다면 그 가치는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건축 행위를 할 때 그런 상황이고요. 보시는 어떤 모양처럼 이렇게 조금 노후되어 있는 건물이 깨끗하게 리모델링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여유자금은 당시에 어떤 이제 그 상담자 분이 여유자금은 한 7억 정도의 여유자금을 갖고 있었고요. 연령대는 49세 정도 됐고요. 이분의 시방 투자 형태는 4억이라든가 4억으로 쓰면서 월세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전략이었고요. 이곳을 매입을 도와드렸던 이유는 개발에 대한 호재 부분도 상당히 컸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2030 기본계획이라고 이제 서울의 도시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이곳이 이제 3도심 7광역, 3도심 7광역 12지역으로 나눠져 있는 개발에 대한 호재가 많은 곳이었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7광역에 해당하는 이제 성수동이 건대 입구의 대학 잠재력과 성수 중공업 지역을 연계해서 뭐죠? 지식 기반 산업을 전환하겠다, 집적지로, 이러한 서울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2025 도시환경 정비 기본 계획에도 준공업 지역, 이제 성수동이 준공업 지역이 많죠. 준공업 지역을 종합발전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장점들이 상당히 많았던, 지금도 뭐 성수동 같은 경우 상당히 좋고 가치가 많이 올라갔죠. 자, 그때 당시에 이제 매입 당시의 형태를 보면 준공업 지역에 있는 점포주택에 대한 용도로 돼 있었어요. 대지는 한 80평 정도, 건물은 68평 정도 대 한 층이 돼 있었고요. 지층 뭐 1, 2, 3층, 4층 이런 식으로 주인 세대가 거주하는 형태였고요. 1988년도에 지었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됐습니다. 88 올림픽 때네요. 88년도에 11월 달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이 매입 당시의 금액을 보면 11억 1천만 원의 매매가였고요. 자, 이곳에 대출을 9억 정도를 받았어요. 연 3.2%로 매가의 52.6%를 받았던 상황인데요. 당시에 보증금과 실투자 금액은 좀 상당히 작았어요. 대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작았죠. 5억 9천만 원, 6억 정도 들어간 상태였고요. 수익률은 4.27%, 4.72% 정도 나왔기 때문에 수익률은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리모델링을 했었어요. 당시에 이제 리모델링 비용이 6억 정도 들었고요. 전체를 만약에 임대를 놨다. 이분은 실제로는 4억으로 썼는데요. 전체를 만약에 임대로 놨다라고 할 경우에는 원룸을 16개 정도, 주택 1개, 상가 2개 정도가 나올 수 있는 전략을 짤 수 있고요. 또 이렇게 뭐 정원이라든가 5개의 룸이 생기는, 주인분이 세대에서 거주하기엔 상당히 넉넉한 그러한 주거 형태가 나오겠죠. 만약에 이렇게 놓는다면 보증금 9억을 받을 수 있고 1750 정도를 수지 분석을 했을 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무려 수익률이 15%대 정도 나오는 아주 상당히 좋은 그러한 부동산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을 통해서 4.5억 정도를 사용하게 된다면 전체 사업과 주거용으로 바꿀 수 있는데요. 보시는 형태처럼 이렇게 리모델링을 실제로 했고요. 공사비가 또 들어가겠죠. 리모델링 4.5억, 기존 주거 중이던 주택의 보증금으로 이건 활용하신 거예요. 다른 데서 이제 살고 계셨으니까 거기에 보증금이 있었겠죠. 자, 실투자 금액은 10억 4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게 되고요. 월 임대료 650만 원을 또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특징은 기존 사업보다는 내가 매입했기 때문에 월세가 더 적게 들어갔던 상황이에요. 월세도 적게 들어가고 투자 부동산을 매입했기 때문에 그 가치도 상승하는 아주 전략적으로 좋았던 케이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설명드렸던 건 평생 가져갈, 여러분들이 가장 희망하는 꼬마 빌딩이라든가 뭐 4억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거주할 수도 있는 작은, 이제 작지는 않아요. 이제 이 정도 되면 그러한 건물을 매입하는 그러한 사례를 설명드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 시청자분들도 꼭 전략을 잘 짜셔서 꼬마 빌딩의 건물주가 되실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상급 단계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